사람 쉽게 안 죽는다니까. 제발 쇼하지 마. 죽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당신 속 보인다, 속 보여. 내가 모를 줄 알아? 이걸 핑계로 처가에만 신경 쓰려고 그런 거잖아.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의식 없이 누워있는 우리 엄마 걱정 하나도 안 돼? 건강하실 때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젠 병든 노인네라 필요 없다는 거야? 당신 지금 이러는 거 꼭 후회하게 해줄 거니까 딱 기다려. 안녕하세요. 가정을 버린 남편들의 최후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던 40대 여자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억울했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엔 잘못한 사람은 모든 게 다 업보로 돌아오더군요. 그 과정까지 겪었던 슬픔도 물론 있었지만은요. 지금부터 얘기해드릴 제 사연은 인과응보 그 자체인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3살 때쯤 전선 작업을 하다 감전사고로 떠나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고 겨우 사진으로만 얼굴을 알 정도였죠. 엄마는 어릴 적부터 생계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식당 서빙부터 청소, 배달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다 하셨죠. 손발이 부르트도록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셨던 이유는 오로지 저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모은 돈과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으로 엄만 국밥집을 차리셨어요. 식당을 차리신 후로는 정말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상은아, 넌 이 엄마의 전부야. 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엄만 그것보다 더 바랄 거 없어. 저는 그런 엄마를 위해 단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착한 딸로 자랐습니다. 하교하고 난 후에는 항상 엄마의 가게를 가 도와드리곤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좋은 대학에도 진학을 할 수 있었죠. 졸업 후에도 큰 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고요. 변변치 않은 살림에 우리 딸 제대로 뒷바라지나 해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딸. 졸업 후에도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지냈어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저보다 3살 많은 남편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남편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유순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일한다고 해서 남편 무시해서는 안 돼. 여장 결혼하면 가정이 제일 우선이어야 한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어디 예전이랑 같은 줄 아세요? 아니 어디서 남편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야?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지금 새 식구 들어온다고 이러는 거야?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말을 잘못했네. 미안해요. 트럭 운전을 했던 시부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순종적인 분이셨습니다. 시부는 항상 저에게 순종과 내조를 강요하셨어요. 그런 시부가 무척이나 불편했지만 시모와 시숙께서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괜찮은 시댁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결혼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전 자연스럽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친정엄마 가게에 들르곤 했어요. 마침 잘 왔네. 이거 김서방 가져다 줘. 지난번에 보니까 김서방 신발이 너무 낡았더라고. 박간이라는 사람인데 신발이 편해야지. 어머, 엄마, 이거 어디서 샀어? 이 브랜드 저기 백화점이나 가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잘 챙겨줄 텐데 뭘 이런 것까지 샀어. 원래 사위 사랑은 장모야. 우리 딸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돈도 벌어다 주고 고생도 안 시키는데 사위가 안 이쁘겠어? 마음 같아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주고 싶지. 엄마는 남편을 정말 많이 아끼셨어요. 옷부터 신발까지 철되면 하나씩 선물도 해주시고 건강을 위해 영양제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희 엄마에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죠. 결혼 후 1년 차에 아들을 낳고 그 이듬해 저는 딸까지 낳았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고 양가 부모님도 편안하시니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그렇지만 불행은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나서 전 동네 마트에 출근을 하기로 했어요. 소식을 전하러 시댁에 간 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큰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어머님, 얼굴이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어디 부딪히셨어요? 멍이 크게 들었어요. 아니다, 승우애미야. 그냥 길 가다가 넘어져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말거라. 그 와중에 시부는 그런 시모를 못마땅해 하면서 혀를 끌끌 차셨어요. 그러게 애들 올 때 몸간수 좀 잘하지. 사람 참 칠칠치 못하게. 신경 쓰지 말거라. 죽을 병도 아닌데 뭘 그리 호들갑이야? 누가 봐도 심한 멍이었지만 시부는 오히려 짜증을 내셨어요. 거기다가 시모와 말도 한마디 하지 않으셨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친정엄마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댁에 전해줄 것이 생각나 잠깐 들리게 됐어요. 그런데 자꾸만 시어머니께서 문 밖에서 얘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밖에 더워요. 저 커피도 한 잔 안 주실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어디 나가셨어요? 누가 오신 거예요? 아니, 뭐 누가 온 건 아니고 내가 요 며칠 청소를 못해서 급한 일 아니면 다음에 와라. 뭐 전해줄 거 있다고 했지? 그것만 전해주고 가렴. 어머님, 저 화장실이 좀 급해서 그래요. 화장실만 들리고 바로 갈게요. 세상에나, 어머님, 이게 뭐예요?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선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을 보니 온갖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었거든요. TV 액정은 다 깨져 있었고 그 뒤로 깨진 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자 그제서야 시모는 저에게 상황을 설명하셨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다 던지시고 나가셨다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평소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내가 좀 말대답을 했더니만 이러고서 나가버리더구나.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니죠. 아버님 언제 나가셨어요?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지만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아니야. 이건 우리 부부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마. 어른들 일이니 네가 이렇고 저렇고 논할 일도 아니고 얼른 줄 것만 주고 가거라. 시모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저 역시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어요. 집 치우는 것이라도 도우려고 했지만 시모는 절 끝끝내 밖으로 내보내시고 다음에 보자며 집으로 들어가셨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전 시부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혹시나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지 걱정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죠. 준기야, 여기로 빨리 와봐. 네 엄마 얼른 모셔가거라. 이게 웬일이니? 퇴근하고 쉬고 있던 남편의 핸드폰으로 시댁과 친하게 지냈던 동네 주민분이 급하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놀란 남편이 바로 나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얼굴엔 상처와 멍이 가득했고 급하게 나오셨는지 신발도 한쪽만 신고 계시더라고요. 축 처져 기운 없는 시모를 모시고 온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동네 아주머니 집으로 도망가셨대.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쩌다가 아버지가 이러신 거예요? 슬픈 표정으로 기운 없이 앉아있던 시모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겨우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시모가 하신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네 아버지가 이혼해달란다. 다른 여자랑 살고 싶다고 나한테 이혼해달래. 며칠 전부터 나랑은 못 살고 다른 여자랑 살 거라고 노래 부르더니만 내가 싫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날 때리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아주 죽일 기세로 달려들길래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도망친 거야. 네? 어머님,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지.
그렇게 그냥 당하고만 계셨어요? 어머님이 이혼하자고 해도 모자란 판국에? 아버지 진짜 제정신 아니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말이라도 하시지.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여지껏 네 아버지 벌어준 돈으로 생활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니? 그저 버티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어. 저러다 정신 차리겠지 싶었고. 정신 차리실 분이셨으면 진작에 차리셨겠죠. 그러지 마시고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세요. 이혼 준비하시는 거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정말 화가 너무 났습니다. 평생 순종하며 가정을 지켜온 아내에게 고마움은커녕 헌신짝 버리듯 이혼을 통보한다는 게 치가 떨릴 만큼 화가 났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 상해 진단서를 뗐습니다. 그리고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시숙과 남편은 시부를 찾아가 집안을 뒤집어 엎었다더라고요. 타지에서 살고 있었던 시숙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정말 미안해요. 저 혼자 먹고 산다는 핑계로 가족들 신경을 안 썼더니 이렇게 됐네요. 엄마 앞으로 모시기로 했다면서요?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이건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 이것밖에 보태드리지 못하네요. 괜찮아요. 아주버님도 일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애들 아빠가 안 그래도 불쌍한 어머님 직접 모시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어머님 혼자 사시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봐야죠. 그 후로 시모는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는 저에게 전화를 해 폭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야, 네가 네 시모 이혼 부추겼다며? 생전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여자 먹여 살렸더니 뭐? 재산 분할? 웃기고 있네. 네가 신고한 덕에 벌금까지 내고 내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알아? 그래 놓고선 재산 분할도 모자라 위자료까지 달라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사람 때리시니까 벌금 나오신 거죠. 그리고 폭행, 바람 모두 유책 사유니까 당연히 위자료 주셔야죠. 아버님은 밖에서 돈만 버셨지 평생 살림하고 자식 키운 건 어머님이시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 협박하면 마음대로 되실 줄 아셨어요? 그렇게 소송을 하고 시부는 40% 정도 재산을 시모에게 분할을 하게 됐고 위자료도 지급을 해야 했습니다. 또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된 줄 알았지만 배신의 고통은 시모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어머님, 밥 한 끼라도 드셔야죠. 이러다가 어머님 쓰러지세요. 재산도 받아내셨고 위자료까지 다 받으셨는데 기운 좀 내세요. 한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다니. 내가 그토록 말했을 땐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이번엔 그 여자랑 여행까지 갔다더구나. 도대체 그동안 난 뭐였길래. 시모는 소송이 끝난 후에도 심한 우울증과 합병으로 몸져 누우셨어요. 남편도 그런 시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했습니다. 시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드려도 외출을 권해도 시모는 내내 기운 없어 하시고 슬퍼하시기만 하셨죠. 전 그런 시모가 기운을 차리실 수 있도록 곁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뭘 배워왔는지 아세요? 얘들아, 우리 어린이집에서 배운 거 할머니 앞에서 한번 해볼까?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어머님, 저 앞 공원에 꽃 심었다고 하는데 그거 구경하러 갈까요? 엄청 예쁘게 잘 해놓았대요. 저랑 같이 구경 가요, 어머님. 어머님,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다 같이 캠핑 어때요? 요즘은 캠핑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바깥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어머님. 병원을 오가며 시모의 우울증이 나을 수 있도록 하고 틈틈이 시모가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도록 모시고 다녔어요. 거기다가 친정엄마 만날 때도 전 시모를 모시고 갔습니다. 사정을 다 알고 계셨던 친정엄만 이제부터 친구라자며 제안하셨죠.
사부인, 제가 염치 없이 둘이 만나는데 끼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하네요. 전 자꾸 집에 있겠다고 했는데 한사코 승우애미가 꼭 나가야 한다고 하기에. 아이, 사부인, 이렇게 한 번씩 나오셔야죠. 아시겠지만 전 상은이 어릴 적에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 돌아볼 새도 없이 일만 하고 살게 되고 여지껏 제대로 된 친구 한 명 사귀어 본 적도 없네요. 전 사부인이랑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데 사부인은 어떠세요? 그 못된 남편이랑 이젠 떼어버리고 사부인 인생만 보고 사세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잔뜩 드시고요. 남편은 그렇게 노력하는 저에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시모와 친구가 되겠다는 친정엄마에게도 감사하다고 했죠.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는 점점 기운을 차리셨고 우울증도 많이 극복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니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일요일인데도 일을 하러 나간다고? 그러게. 아휴,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네. 주말에 가서 일 안 하면 평일엔 더 바빠서. 직장인이 어쩔 도리가 있나.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말이나 돼? 당신 진짜 밖에서 일하는 거 맞아? 평일에도 퇴근 시간 훨씬 지나고서 들어오고 주말에도 매일 일하러 간다면서 나가잖아. 거기다가 매번 옷에서 나는 담배 냄새 뭔데? 당신 진짜 바람이라도 난 거야? 바람이라니.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뭐? 바람? 당신 그게 할 소리야? 안 그래도 쉬는 날 없이 일해서 피곤한데 힘내라고 해주지 못할 망정 엄한 사람을 잡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답답하니까 담배 자주 피워서 그런 거지. 그런 거 하나 이해를 못 해줘? 남편은 제 의심에 진심으로 화를 냈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행적은 너무나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실을 알게 되었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남편 이름으로 들어두었던 예금을 조회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지금까지 억 단위가 넘어야 하는 예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다른 통장 잔액도 형편없이 적었고요. 뭐야? 이게 왜 아무것도 없지? 분명 예금으로 넣어뒀다고 했는데? 처음엔 남편이 다른 계좌로 예금을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은행을 조회해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월급 통장 잔액도 거의 없다는 걸 보고선 뭔가 일이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날 남편을 불러 이 일을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에 전 할 말을 잃었어요. 뭐, 뭘 했다고? 선물? 주식? 그 큰 돈을 나랑 상의도 없이 그냥 썼다는 거야? 월급 통장에서 편하게 이체하라고 당신 명의로 넣어둔 건데 지금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럼 지금까지 일도 안 하고 주말 내내 주식하러 돌아다닌 거야?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처음엔 수익을 많이 봐서 눈이 돌았었나 봐. 근데 나도 일을 안 했던 건 아니야. 일하러 가긴 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자기들 주식으로 돈 꽤 벌었다면서 날 꼬드기는 바람에 이게 다 그 직원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돈들 다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건질 수 있는 거지? 그 큰 돈 당신 마음대로 다 날리고 그런 건 아니지? 어? 그게 내가 어떻게든 다시 원금 찾을게. 조금만 시간을 줘. 지금 빼면 원금은커녕 손실이란 말이야.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당장 그 돈 돌려놔. 내가 정말 미쳐. 지금까지 아득바득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으면서 어떻게 모은 돈인데 원금이고 나발이고 더 이상 주식할 생각하지 말고 당장 손 떼. 앞으로 다시 한번 주식하기만 해봐.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이유는 바로 남편이 생활비를 꼬박꼬박 가지고 왔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들킬까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생활비를 줬고 본인 월급은 그대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썼던 거였습니다. 크게 다투고 난 뒤
저희의 싸움을 들었던 시모는 다음날 저에게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남편 또한 그 후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했죠.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도 했고 이사 가기 전에 보탬이 되어보려고 한 거였다며 말하는 남편을 보며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 선택은 앞으로의 앞날을 깜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들키고 얼마 되지 않아선 조심하는 것 같았던 남편은 이내 다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야근도 자주 하는 것 같고 설마 또 쓸데없이 주식한다 어쩐다고 다니는 거 아니지? 무슨 소리야. 내가 뭐 그럴 돈이 어디 있어서. 그냥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니까. 이제 진짜 안 해. 진짜야. 당신 월급 계좌에서 이체된 거 이거 뭐야? 설마 당신도 주식 투자 그거 하는 거야? 진짜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제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결국에 남편은 본전을 찾겠다면서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하더군요. 이젠 생활비도 주지 않은 채 어떻게든 본전만 만들고 그만두겠다고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남편을 타이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면서 애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전 그 모습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선물 주식은 일반 주식과는 다르게 빚으로 남을 수 있다더라고요. 가족들 모두를 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놓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결국 주식에 빠진 지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면 친정 엄마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였어요. 그동안 엄마에겐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주식을 해서 돈을 다 날렸고 빚까지 만들었다는 것과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언제까지 숨길 순 없기에 빨리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날 친정엄마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평생 한이 맺힐 정도로 후회스러운 날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날 퇴근이 가까워지는 시간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저나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상은아,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엄마가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에 왔어. 가게 오픈 준비하다가 쓰러졌던 모양이야. 다행히 내가 발견하고 신고해서 바로 왔거든. 너 얼른 병원으로 와. 저는 가게 일을 도와주던 엄마 친구분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쓰러지셨던 이유는 뇌출혈이었죠. 엄마는 바로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요? 엄마마저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저 정말 무서워요. 저희 엄마 수술 잘 끝날 수 있겠죠? 괜찮을 거야. 사부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시모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절 곁에서 토닥이며 달래주셨어요. 걱정의 수술방 입구를 떠나지 못하는 저의 곁을 함께 지켜주셨죠. 수술이 끝날 때까지 남편은 병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수술 후 수술방에서 나온 엄마는 의식을 찾지 못하셨어요. 겨우 숨이 붙어 있었지만 언제 의식을 회복할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출혈 부위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언제 의식이 되돌아오실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네요. 엄만 수술 후에도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어요. 한평생을 고생만 하시며 살아온 엄마에게 어째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장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저와 시모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이미 몇 시간이 지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고 어린 두 아들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죠. 엄마, 오늘 제가 유진이 간식 챙겨줬어요. 아휴, 우리 아들 다 컸네. 엄마 대신해서 동생도 챙겨주고 고마워. 우리 아들 보니까 엄마가 너무 힘이 나네. 엄마, 할머니 많이 아프신 거예요?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직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가 저를 꼭 껴안으면서 절 위로해줬어요. 그 어린아이도 엄마를 위로하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집에 나타나지도 않는 걸 보며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그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에 있던 절 보고 화들짝 놀라는 남편을 데리고선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와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에 저는 기가 막히고 말았어요. 당신 내 문자 못 봤어? 내가 음성 메시지도 남겼는데 그것도 못 본 거야? 도대체 밖에서 뭐 하면서 돌아다니길래 연락도 안 돼? 그렇게 당신 아끼는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했는데 뭔 정신으로 사는 거야 대체? 문자 온 거 늦게 봤어. 어차피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며. 면회도 안 되는데 내가 가서 뭐 바뀔 것도 없고 일하느라고 내가 정신이 없었어. 뭐? 일을 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어? 나 지금 당신이랑 이렇게 싸울 힘도 없어. 나 당분간 일 안 하고 엄마 간병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당신이 일 그만두면 어떡해? 지금 우리 빚도 산더미에 생활비 어떻게 하고? 지금 그게 말이야? 그 거지 같은 빚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데? 생활비는 당신이 가지고 와야지.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니? 당신이 생활비 가지고 와. 안 돼. 나도 지금 상황이 안 좋단 말이야.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는 장모님 간병이 뭐가 필요해? 하루에 한 번밖에 면회도 못 가는데 무슨 일까지 그만둘 필요가 있어. 당신 괜히 나한테 심술 부리려고 일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사정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당신 지금 또 주식이니 뭐니 그거 하고 있지? 안 봐도 뻔해. 그것 때문에 돈 줄줄 세서 생활비도 못 준다는 거잖아. 지금 우리 엄마 저렇게 위독하신데 언제 병원에서 연락 올지 어떻게 알아? 일한다고 엄마 곁 안 지키면 나 죽을 때까지 평생 한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잔말 말고 그런 줄 알아. 아니 왜 그렇게 나쁜 생각만 하고 있어? 수술도 잘 받으셨다면서. 왜 이렇게 비관적인데?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쇼하지 마. 장모님 돌아가시잖아? 그럼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당신 휴직하기만 해봐. 내가 아주 가만히 안 둘 거야. 사람이 어쩜 이렇게 야갔니? 우리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데. 그깟 돈이 뭐라고 내가 내 엄마 곁도 못 지키게 막아. 당신 같은 인간한테 일말의 기대를 한 내 잘못이네. 나 이제 당신이랑 살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이혼해. 갑자기 이혼 얘기가 왜 나와? 당신 툭하면 이혼 타령인데 그렇게 이혼이 쉬운 줄 알아? 헛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이혼을 하겠다는 저의 말에 남편은 말을 돌리고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루 동안 폭풍이 몰아친 것 같아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선 참을 수 없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쉴 새 없이 내리는 눈물로 베갯잎이 다 젖어버렸죠. 전 하루빨리 엄마가 병상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고 인수인계만 끝나면 바로 휴직에 들어가도록 처리를 해 주셨죠. 그 후로 남편은 저와 마주치지 않도록 늦은 시간에 들어와 잠만 자고 일찍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리하자며 여러 차례 얘기를 꺼냈지만 회피하는 남편에게 지쳐버렸죠. 심호께 이혼을 할 거라고 전하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 그렇게 결정한 걸 내가 어떻게 말리겠니? 에휴, 너한테 짐만 안겨준 것 같아. 미안하구나, 승우애미야. 애들 아빠는 제가 정리하자고 해도 자꾸만 피하고 있어서 아마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려요. 지금은 친정엄마도 의식이 없으시고 좀 괜찮아지시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려고요. 너도 정신 없을 텐데 애들 걱정은 하지 말고 지금은 사돈 간병에만 집중하렴. 내가 애들은 잘 보고 있으마. 회사 일을 정리하고 엄마 간병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도움을 줬던 사람은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저 대신 아이들을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아이들 간식이며 저녁까지 잘 챙겨주셨고 휴일이면 제가 푹 쉴 수 있게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놀이터도 매일 데리고 나가셨죠. 처음엔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말하니
제 마음을 바꿔보시려는 생각이 있으신 걸까 싶어 어머니께 제 솔직한 심경을 말했더니 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저번에 이혼해야 되겠다고 해서 많이 신경 쓰이시죠? 요즘 애들이랑 휴일에도 매일 밖에 나갔다 오시고 왠지 저 때문에 힘드신 것 같아서요. 아니다, 승호애미야. 나도 우리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니까 좋아서 그런 거야. 오랜만에 아이 키우는 재미도 느끼고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어찌나 좋은지 몰라. 고생이랄 거 없지 뭐. 나보단 네가 고생이지. 요즘 마음도 심란할 텐데 신경 쓸 게 얼마나 많니?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다. 시모의 배려로 저는 엄마를 매일 찾아갈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서 저녁이면 항상 할머니 방에서 잠이 들 정도였죠. 시모는 자신의 걱정은 하지 말라며 오히려 절 걱정해 주셨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낮엔 인수인계라면서 시간을 보내고 퇴근 후엔 바로 중환자실로 가 엄마 얼굴을 보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당장 내쫓고 싶었지만 사위를 예뻐했던 엄마가 생각나 그러지 못했어요. 장모님, 얼른 자리 털고 일어나셔야죠. 저랑 내년에 꽃구경 가시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내년이면 우리 막내도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같이 보러 가셔야죠. 아무런 반응 없이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과연 진심인지 아닌진 알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온 후 저는 드디어 회피하던 남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왔어? 수술할 때 그렇게 연락해도 안 오더니만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이제 와서 이런다고 내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장모님께서 나 예뻐해 준 만큼 나도 장모님 진심으로 좋아했어. 당신이랑 다투기 전부터 오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다투고 나니까 와서 당신이 보면 싫어할 것 같아서 주저한 것뿐이야. 그리고 나 당신이 이혼하자고 한 뒤로 정말 많이 생각했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실망했을지 나도 이해해. 난 그저 잘해보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당신이랑 애들 다 잃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제서야 정신이 들더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좀 봐줘. 당신 휴직 신청했다며. 내가 앞으로 열심히 일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줘.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장모님 곁에서 잘 보살펴드려. 진지하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그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일들로 머리가 복잡했던 전 이혼을 잠시 미뤄두기로 했어요. 지금 당장 엄마가 깨어나신 것도 아니고 나아지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 후로 남편은 정말 성실하게 변했습니다.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저 대신 애들도 챙겼죠. 뇌출혈 발병 한 달 뒤 엄만 기적적으로 상태가 나아지셨고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난 후로는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병문안도 자주 오더군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고 당신 밥은 잘 챙겨 먹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장모님 컨디션은 좀 괜찮으신가 보려고 왔지. 장모님, 저 왔어요. 오늘은 애들이랑 같이 왔어요. 오늘 컨디션 좋으신가 보다. 어제보다 표정이 한결 밝으시네. 후유증으로 말을 잘 못하셨고 혼자서 거동도 힘드셨지만 엄만 사위가 병문안을 올 때마다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한편으로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엄마의 상태가 더 좋아질 거란 희망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불행은 지독하게도 절 쫓아왔습니다. 엄마에게 재출혈이 나타난 것이었죠. 엄만 다시 수술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끝내 엄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고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가 쓰러지신 지 2달 만에 제 곁을 떠나셨죠. 아이고, 사부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불쌍한 상은이만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저 어떻게 살아요? 평생 고생만 한 저희 엄마 호강도 못 시켜드렸는데 우리 엄마 안쓰러워서 어떻게 해요? 저 너무 후회돼요. 먹고 살기 바쁘다고 엄마 못 챙겨드린 거 너무너무 후회돼요. 장래 내내 저는 울다 실신하다를 반복했습니다. 시모와 아이들도 큰 슬픔에 빠졌죠. 정신을 못 차리던 절 대신에 남편은 장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치러주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엄마의 집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엄마의 발인이 끝나던 날, 저는 경악스러운 남편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죠. 많이 피곤하지? 장모님 댁 유품 정리는 나중에 나랑 같이 가서 해도 되는데 어머니랑 애들은 피곤한지 잠들었어. 아니야, 괜찮아. 엄마 집 정리하다 보니까 나도 옛날 추억도 떠올리고 좋았어. 장례 잘 치러줘서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제대로 엄마 못 보내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 덕분에 무사히 잘 마무리했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뭘. 내가 남도 아니고 장모님 보내드리는 일인데 사이가 나서서 잘해야지.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 장례가 끝나고 정신없이 유품 정리까지 했던 전 그날 저녁도 먹지 못한 채 쓰러져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었을 무렵이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났죠.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생각하고 방에서 나왔는데 아들 방에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애들은 할머니 방에서 자고 있는 것 같았고 애들 방엔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 슬쩍 열린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사장님, 아이 진짜 이번에 제가 싹 다 정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장모 드디어 가셨어요. 이제야 장례 끝나고 정리했으니까 집 팔고 하면 돈 다 정리할게요. 아이 그러니까 재촉 좀 하지 마세요. 유산 정리하면 2억 원 적어도 넘을 테니까 좀 기다리시라고요. 이 돈 못 받으면 사장님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원금에다 이자 더블로 해서 드릴 테니까.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선 전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원금은 뭐고 이자는 또 뭐고 실실 쪼개며 엄마 유산을 운운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방문을 활짝 열고선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누구야?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누구랑 통화하길래 장모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나와? 그리고 돈 정리한다는 것도 무슨 소리고? 여보, 언제 깼어? 그게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급하게 좀 빌린 돈이 있어서 그 얘기한 거야. 거짓말 하지 마. 당신 누구랑 통화했어? 사실대로 말해. 아, 사실은 주식하다가 조금 더 날렸어. 당신 또 날렸다고 하면 난리칠 거 뻔해서 생활비도 못 주면 안 되니까 사채를 좀 썼더니만 이러네. 아무튼 장모님 집 팔고 그러면 그걸로 정리하면 돼. 뭐? 미쳤어? 그걸 왜 당신한테 줘? 그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긴 유산이야. 뭘 알고선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럼 나한테도 지분 있지. 나 당신 남편이야. 장모님 사이고. 내가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지금껏 열심히 일하고 장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 정도 지분이 없겠어? 당신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일단 이 얘긴 내일 하자. 배고프지? 내가 죽 끓여다 놨으니까 그거라도 좀 먹어. 황당한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저는 이혼을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도저히 당신과는 살 수 없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뭐? 이혼? 웃기고 있네. 이혼은 무슨? 당신이 나랑 이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고작 주식 몇 번 해서 돈 좀 잃었다고 평생 식구들 위해 일한 남편 버린다고? 웃기지 마. 그리고 장모 재산을 내가 왜 못 받아? 어차피 이혼해도 그 재산 내 몫은 나눠줘야 할 텐데 힘 빼지 말고 그냥 나눠줘. 그럼 그렇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지금까지 변한 척 했던 거 다 쉬워였어? 그리고 뭘 알 거면 제대로 알고 얘기나 해.
내 엄마 재산을 왜 당신이 가져? 법적으로도 유산은 분할 재산 아니거든? 공부라도 좀 하던지. 당신 몫은 하나도 없으니까 꿈깨. 뭐? 내가 지금껏 얼마나 잘했는데 내 몫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리고 남편이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걸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 잘 살자고 이런 거야? 다 잘 살자고 그랬던 거잖아. 누가 잘 살자고 사채까지 끌어다갔어. 당신 지금 이러는 거 온 가족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 몰라? 더 긴 말 할 거 없고 이혼해. 나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이혼하고 싶으면 그 재산 다 내놔. 그거 나한테 나눠주기 전까진 절대로 못해. 아니, 나 안 해. 지금껏 뭐 당신만 고생했어? 나도 고생했다고. 당신 엄마한테 내가 지금까지 못한 건 뭔데? 내가 지금껏 잘했으니까 장모님도 날 좋아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내 몫이 없냐고? 왜? 그때였어요. 우리 부부의 싸우는 소리를 들은 시모가 저희 말을 듣고선 방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그러곤 남편의 등을 치시며 울분을 터뜨리셨습니다. 야, 이 막대 먹은 자식아. 네가 어떻게 승우애미한테 그러니? 이 불쌍한 애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니? 사람이야? 너 그냥 나랑 죽자. 같이 죽자고. 아이, 어머니, 지금 누구 편을 드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모님 재산 안 주겠다고 아주 생떼를 쓰잖아요. 네? 그 재산 혼자 먹겠다고 지금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는데 제가 지금 안 미치게 생겼어요? 아이고, 도대체 어디서 넌 이런 못된 짓을 배워가지고. 네 애비도 그러더니만 그 핏줄 어디 안 간 거냐? 승우 애미한테 그만해라. 부부 일에 껴들지 마세요. 애초에 엄마가 저한테 돈을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리고 장모님 재산 제목도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고집 부리는 거라고요. 나오세요 얼른. 남편은 울며 불며 말리는 시모를 내팽개치고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래도 본인의 잘못은 알 줄 알았는데 뻔뻔한 남편 태도에 기가 막히고 엄마의 유산까지 탐내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절 부둥켜 안고서 미안하다며 사과하셨죠. 어머마, 아휴,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제가 돈을 달라고 그렇게 고집 부릴 때 줬어야 했는데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어머님,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냉정하게 끊었어야 하는 걸 이제라도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한테 더 무슨 할 말이 있겠니?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구나. 시모는 저에게 한참을 미안하다며 울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다음날 시모는 아이들과 근처 놀이터에 가보겠다며 애들을 데리고 갔고 저는 심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때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온 집안을 뒤적거리며 뭔가를 찾았어요.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는 절 보고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서류, 서류 어딨어? 보험 청구는 다 한 거야? 그리고 아니 장모님 집 명의 당신 앞으로 다 바꿨어? 안 했으면 언제 바꿀 거야? 언제 팔 거냐고. 나 지금 사채업자들 때문에 아주 죽겠다. 시시때때로 전화 와서 날 피말리게 한다고. 제발 이렇게 빌 테니까 돈 좀 갚아주라. 이 돈만 갚아주면 당신이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장모님 유산 중 절반은 내 지분이 있는 거잖아. 아이고, 인간아. 제발 공부 좀 해라.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직도 모르고 살았니? 그렇게 기본도 모르니까 네가 그따위로 사는 거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 유산 당신한테 나눠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어디서 그 집을 넘봐? 당신 목 하나도 없으니까 딴 생각할 생각하지 말고 이혼 서류 어서 도장이나 찍어. 야, 네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냐? 네 엄마 집이며 보험금이며 받을 생각하니까 나부터 버려야겠다 생각이 드냐? 됐고, 이혼? 나 절대 못 해줘. 내가 뭘 했다고 이혼을 해? 내가 주식하다 돈 날렸다고 웃음냐? 우스워? 남편은 그때부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물건들을 바닥으로 던지고 책 같은 것들이 바닥에 나뒹굴기 시작했죠. 혹시나 애가 들어올까 싶어 저는 남편을 말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힘을 이겨내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이 신고받고 집으로 오면서 그 막대 먹은 행동은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신고했다, 신고했어. 저놈은 깜빵에서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놈이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너한테 이런 짓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구나. 미안하다, 승우애미야. 어머님, 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하지만 저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정말 이혼해야겠어요. 그래, 그래. 나도 이혼하는 거 적극 찬성이다. 내가 어떻게든 이혼하게 도와주마. 아무 걱정하지 마로. 그 후로 전 빠르게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고 폭력에 대한 고발과 동시에 이혼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엄마의 재산까지 분할해야 한다며 주장했지만 역시나 법적으로 유산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남편의 채무는 남편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 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죠. 그 뒤 이혼 소송으로 전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오게 됐고 재산도 유리하게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살던 집을 처분하면서 전 엄마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남편은 집을 처분하고 조금 남은 돈을 받게 됐지만 결국 그마저도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으니 남는 게 거의 없이 빈털터리가 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폭력에 대해선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결국 벌금까지 맞게 해버렸죠.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 마음에 걸린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를 끔찍이 아껴주셨던 시모였죠. 시모 또한 제가 이혼한 후 따로 집을 구해서 혼자 살기로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제 남편과 못 살겠다며 혼자 사시기로 하신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님은 절 조용히 부르셨어요. 승우애미야, 너한텐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구나.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시부의 남편에 너에게 고통만 주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바꿔라. 내가 네 시애비랑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받았던 거야. 이 돈으로 승우랑 유진이 학비에 보태거라. 어머님,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저 돈 있어요. 이건 저한테 주지 마시고 어머님 노후자금 하셔야죠. 그리고 절대로 아들한테 이 노후자금 뺏기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여행 가고 싶은 곳 있으시면 가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사세요. 아셨죠? 시모는 당신 노후자금을 손주들 학비 보태는 데 쓰라고 돈을 주시려고 부른 거였습니다. 네, 맞아요. 시모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본인보다 항상 손주들을 먼저 신경 쓰시는 분이셨죠. 하지만 전 그 돈을 절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시모와 눈물의 작별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혼 뒤에도 아이들은 꼬박꼬박 명절에 시모에게 보냈고 저 또한 자주 찾아뵈서 보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남남이 되었지만 여전히 시모는 아이들의 할머니였고 제게도 어떤 누구보다 고마운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며칠 전 시모는 저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어머마, 혹시 요즘 아범 어떻게 지내는지 들었니? 아니요, 어머님. 무슨 일 있나요? 에휴, 그렇게 사고 치고 다니더니만 결국은 걔 폭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더구나. 네? 교도소요? 그래.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술 마시다가 사람 팼다던데 어떻게 지혜비랑 똑같은지. 아차, 그 영감도 망해서 전화 왔다고 내가 얘기했었니? 바람남 여자랑 동거하면서 간이고 쓸개고 다 퍼다 줬다던데 결국 그 여자가 결혼은 안 하고 도망갔댄다. 이제와 다시 합치자고 연락이 왔었거든. 참, 기가 차서 원. 이 집 남자들은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다. 본처를 배신하고 이용한 두 남자의 말로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조강지철 벌였던 시부는 결국 상간녀에게 모두 털려 거지꼴이 되었고 남편은 누번 기간에 다시 폭력을 쓰면서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죠. 저는 요즘 친정엄마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의 보험금과 재산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아이들을 위해 쓰려고 잘 간직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 생명보험까지 들어두실 정도로 엄마는 한평생을 저 하나만 생각하며 사셨더라고요. 저도 저희 엄마처럼 저희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엄마가 잠드신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언제쯤이면 엄마 앞에서 웃으며 인사를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따라 엄마의 품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도 저와 같이 배우자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가족이란 이유로 참고 인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됐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배은망덕한 그 사람을 빨리 놓아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배은망덕한 배우자는 언젠가 그에 마땅한 벌을 치르게 된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만이 만들 수 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